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조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심장대사증후군 학회 연수 강좌의 한 부분으로서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추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는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콜레스테롤 치료의 역사,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특별한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조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콜레스테롤을 어디까지 낮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치료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콜레스테롤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가 없는 건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 질환은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입니다. 두 번째는 캔서이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상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사망률 1위 질환이 아니고 캔서가 사망률 1위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캔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를 많이 감소시켰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높은 나라이고, 파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낮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대만, 캐나다, 서유럽 국가, 호주 같은 나라들이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낮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서 이제 국가 차원의 보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라도 국가적인 보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아주 낮지는 않으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제 중간 단계의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계를 1900년대부터 2015년까지 봤을 때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1900년대부터 1950년까지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그 뒤로 또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캔서로 인한 모탈리티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분포하고 또한 시대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결국 이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는 어떤 환자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예측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했을 때 그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런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 토탈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 요도를 했다. 즉, 이 스타틴 에라에 스타틴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가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를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근경색이란 코로너리 아트리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이 리피드 코어가 생겨서 플락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리 플락이 럽처가 되면 결국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발생하는 모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 또는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약제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가장 빠르게 감소한 탑 10 페이스티스 레이트 나라들을 뽑았을 때 우리나라가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은 사우스 코리아였다라고 이 논문은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우스 코리아가
모탈리티 사망 평균 수명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서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료진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줄이기 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서 카디오베스큘러 모탈리티를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단순히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근경색을 줄이고 카디오베스큘러 모탈리티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치료의 역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스타틴이라는 물질은 이제 일본의 엔도 박사가 1970년대 후반에 개발을 하였고, 이 약제는 HMG-CoA 리덕타제 이니비터로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는 역사적으로 1994년에 첫 번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보고가 되었는데 4S 트라이얼로 엔자이나나 MI가 있는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 환자를 대상으로 이 스타틴을 썼을 때 컨트롤 대비 세컨더리 프리벤션 세팅에서 모탈리티를 개선시킨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고, 곧 이어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팅, 즉 MI가 없었던 환자에서 LDL이 155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을 썼을 때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트라이얼 중에 저는 이 프로브2 트라이얼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를 인로한 세컨더리 프리벤션 세팅의 연구였고, 인텐시브 세라피 아토바스타틴 80mg과 모더레이트 세라피 프라바스타틴 40mg을 비교했던 연구가 되겠고, 결국 어떠한 스타틴을 쓰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DL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LDL이 특히 40 이하로 감소했던 경우에서 추가적인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가 가장 감소하더라. 즉, 요즘 트렌드인 LDL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 로어 리즈 배럴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낸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피터 연구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LDL 수치가 높지 않은 환자들을 인로를 했을 때, 이런 연구는 흔치 않습니다. 특정 질환이 없는 환자를 인로를 해서 어떤 약제의 유용성을 보는 연구는 굉장히 흔하지 않고요. LDL이 130 미만인 환자, 이상이 아니라 130 미만인 환자를 인로해서 이 스타틴과 플라시보를 비교했을 때 이 스타틴은 모탈리티와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이 LDL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높지 않더라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연구 결과이겠으며,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CRP가 2.0 이상인 환자들이 인로를 했는데요. 이렇게 CRP가 높은 환자를 인로를 하였던 것은 이 스타틴이라는 약제가 LDL을 낮추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는 이 약제를 개발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으로 좋은 효과를 우리는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스타틴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엔도스리얼 디스펑션을 호전시키고 나이트로익 옥사이드의 바이오 어벨러비티를 증가시키면서 안티옥시던트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인플라메이션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앞에서 보여드린 플락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틴은 단순히 LDL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면은 위쪽은 컨트롤 그룹이고요, 아래쪽이 스타틴을 쓴 그룹인데, 환자들은 이 카로티드 아트리에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이 핵의학 검사가 인플라메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밝게 변하는데, 그 컨트롤 그룹과 베이스라인이 둘 다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이 한쪽은 스타틴을 주지 않고 한쪽은 스타틴을 줬을 때 스타틴을 먹은 그룹에서 이 인플라메이션의 활성도가 더 훨씬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에서는 이 코로너리 아트리의 엔도스렘의 인테그리티가 다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틴을 주게 되면은 이 인테그리티가 호전돼서 안정화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과 세컨더리 프리벤션 세팅 모두에서 LDL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 LDL 연구의 트렌드는 LDL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 보여드리는 표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우리나라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콜레스테롤 타겟을 나타낸 표입니다. 코로너리 아트리티즈가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당뇨가 있으면 100 미만 그리고 위험인자가 2개 이상 즉 뒤에서 보여드리는 5개 위험인자 중에 2개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남성은 연령이 45세고 그리고 흡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5개 중에 2개가 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팩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타겟이 130이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들은 160이 타겟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을 심평원이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이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속 세계적인 가이드라인과 연구는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LDL 타겟을 코로너리 아트리티즈가 있는 경우는 55까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40이라는 수치도 언급이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코로너리 아트리티즈가 있으면은 스타틴은 이 알고리즘에는 LDL 수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DL 수치와 상관없이 스타틴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더라도 코로너리 아트리티즈가 있으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아토바스타틴 80, 40, 그리고 로시바스타틴 20mg 같은 약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팅의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스타틴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이제 연구들이 좋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인데요. 임프로브 연구에는 스타틴으로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환자에서 스타틴은 간에서 LDL의 생성을 막는 약제고 에제티마이브는 장에서 스타틴의 흡수를 얻지 않는 약제인데 그 스타틴과 에제티마이브 복합제는 듀얼 액션을 통해서 LDL을 24% 더 낮추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임프로브인 연구 결과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대략 50까지 낮췄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춤에 따라서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더 낮추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온 약제는 PCSK9 이니비터인데 우리 몸의 PCSK9이라는 물질은 LDL 리셉터를 없애는 물질인데요. LDL 리셉터는 우리 몸에서 스타틴을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CSK9이라는 물질이 결국 LDL 수치를 이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PCSK9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니비터 에블로쿠맙을 개발을 해서 쓰게 되면은 PCSK9을 낮춰서 LDL 리셉터를 오히려 올려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MI를 낮추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약제는 주사제라는 불편함은 있지만 LDL 수치를 굉장히 많이 낮춰줍니다. 플라시보 대비 59%의 LDL 수치를 낮춰주는과 동시에 평균값이 이 연구에서는 액티브 그룹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30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어트라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이 PCSK9을 실제로 쓰다 보면 이 메디안이 30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5까지 6, 10 미만까지 감소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하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임상 연구 결과,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 관찰 연구 결과 모두 다 이렇게까지 LDL이 감소시켜도 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프리어트라이얼은 LDL을 단순히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플라시보 대비 추가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써야 될 약제는 스타틴이고 그 다음에 에제티마이브, 그 다음에 PCSK9 이니비터로 약제를 투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치료 지침서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바로 올해 9월 15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유럽과 유사하게 바뀌었고 코로너리 아티티스가 있을 때는 55, 그리고 스트로크 있을 때는 70 미만, 당뇨에선 100,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타겟이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면 낮아질수록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진료침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콜레스테롤 치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가
하나의 연구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스타틴의 약제를 썼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스타틴을 써서 얻는 베네핏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비해서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커그니티브 디스펑션이나 헤모리지 스트로크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서 LFT 상승이나 당뇨 그리고 마이알지아나 락토마이로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요. 치명적인 부작용의 경우에는 이제 빈도가 굉장히 적어서 LFT가 오르면은 스타틴을 조금 줄여주든지 그리고 마이알지가 있는 경우는 다른 스타틴을 바꿔보는지 하는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당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타틴을 쓰다 보면은 당뇨가 조금씩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메타어널라시스에서 컨트롤 대비 스타틴을 썼을 때 이 1000명당 놓고 봤을 때 스타틴을 썼을 때는 12명에서 당뇨가 생기고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11명 정도의 당뇨가 생겨서 오즈 레이시오가 1.09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스타틴을 쓰면은 1000명 중에 11명의 당뇨가 생기는 그룹에서 당뇨가 12명으로 증가한다. 사실 조금 올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뽑아내냐에 따라서 스타틴 쓰면은 당뇨가 증가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에게 당뇨를 택할 것이냐 고지혈증을 택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당뇨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바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을 썼을 때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낮추는 게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1000명,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베네핏이 500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당뇨가 생기는 건 100명이고요.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예방한 효과가 당뇨가 생기는 가능성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부작용들은 조심은 해야지만 굉장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얻는 베네핏이 리스크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뇨냐 고지혈증이냐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서 당뇨가 생길 거냐 아니면 MI와 같은 코로나 아트리 디지를 줄일 것이냐라고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LDL을 극단적으로 낮췄을 때 부작용이 없냐라고 이제 걱정이 되지만 하지만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콜레스테롤을 어디까지 낮추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드리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일단은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MI와 카디오베스큘러 모탈리티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 세팅 모두 LDL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낮췄을 때 부작용에 비해서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큰 걱정은 없이 콜레스테롤을 낮춰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로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고 가능하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가 현재까지 연구의 결론이라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추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